경제는 뭐라고 해요? 심리학. 대중 심리를 알려면 대중 미디어를 보면 돼. 자, 유퀴즈입니다. 유퀴즈인데 강방청 회장이 회장님 맞나? 하여튼 강방청 회장이 나와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그때 좋은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때가 작년 1월 2일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분이 예능에 나올 정도로 대중의 심리가 주식시장에 탐욕에 좀 절여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 수면제를 먹었어야 돼. 중간에 깨면 좋대. 지금 어설프게 깨면 좋대. 그냥 몇 년을 계속 자야 돼. 그래서 수면제를 확실하게 먹어줘야 돼. 물론 뭐,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닌 거지. 이 과정을 넘어가려면 수면제를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고점 딱 찍었죠? 근데 또 이게 또 최근에 또 유퀴즈입니다. 이거는 6월 23일이에요. 올해. 오건영 부부장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때는 주식 사가지고 수면제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했다는 거야. 이 말도 맞는 거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뭐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에 사람들이 인기 급상승이냐.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일 것 같다. 이때 고점에 자 차트로 강방제 유퀴즈 방송 1월 2일 오건영 부부장님 유퀴즈 방송 6월 23일 매우 높은 확률로 바닥이지 않을까?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1년 지나면 이거는 사실은 물론 최고점은 여기였는데 이 앞에 올라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중의 마인드가 사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가지고 수면제 먹으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거고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쫙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고점이지. 그죠? 왜?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 사면 다 뒤지고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오를 거고 이제 우리는 주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또 이게 잘 된다는 거는 세상이 또 그렇게 망할 것 같으면 예전하게 망했겠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날짜 찍어가지고 바닥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우와, 우와, 이거다.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이렇게 날짜까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징적이라는 거죠. 두 분의 메시지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대중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욕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요때 망할 거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그러니까 두 분이 자리를 바꿔서 방송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쌍욕을 먹었을 겁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창 지금 연끌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좋은 주식 사서 수면제 먹으라면 뭐 한 100년 자고 있어야 되냐고 온갖 악플이 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메시지를 볼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요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지지난 방송 3사 메인 뉴스 첫 곡지 코스피 폭락. 그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단기 저점이라도 잡아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틀이었어. 이러고 나서 또 떨어졌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서킷 브레이크가 없어. 저도 그때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에 불려나가가지고 서킷 브레이크니 사이드카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1년을 빠졌는데 서킷이나 사이드카가 없어요. 그러니까 쫙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 사람을 진짜 이게 힘든 차라리 서킷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짬밥 좀 되는 사람은 바닥이다 이게 되는데 이게 빠지기는 엄청 빠졌는데 마지막 신호가 안 나오잖아. 고름 짜는 거. 그래서 이 반대 몇 명 엄청 나와가지고 이젠 다 빠졌겠지 했는데 요거 반등 나오니까 또 빚을 냈나.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요거 올랐다고 그것도 이렇게 사람 죽었을 때 그것도 신경 따라서 또 빌리고 앉아. 진짜 이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긴 저러니까 털려나가겠죠. 저러니까 털려나가는. 아무튼 대단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 뭐 저도 유튜버지만, 경제 유튜버지만, 요즘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주변에 경제에 걸 관심 없는 애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휴대폰에 알고리즘 좀, 유튜브 첫 화면 좀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가 한 번씩 떴는데, 이제는 그런 거 본 지 오래됐대요. 사람들 관심 떨어진 거지. 예. 인기 금사승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상승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망한다는 얘기. 힘든 이야기. 물가는 높고, 성장은 낮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왜 진짜 고수는 알아야 될 것만 딱 알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고수잖아. 많이 알고 못 벌면 이제 진짜 불쌍한 거고. 많이 알고 적당히 벌면 그냥 성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 그냥 꼭 알아야 될 걸 알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틀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증권사에서도 뭐 지주사, 조선 이런 거 엄청 밀었거든요. 실제로 좋았어요. 어제 오늘 작살났잖아. 왜 그러냐면 증권사는 느릴 수밖에 없어.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거를 좋다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사십시오보다는 더 떨어질 거니까 차라리 기다려라는 말이 더 거의 될 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보는 거고 댓글을 보는 거고, 그 내용은 사실 저는 국내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로이터부터 해가지고 싹 다 받아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로 본다는 건 너무 느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이제 안 해도 되는 유튜브까지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걸 보고 했더니 왜 잘 안 되냐? 뭐 지주사 좋다고 해가지고 조선 얼마 전부터 뭐 3% 내는데 보면은, 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친환경 이런 것들은 조선 같은 거 좋을 수밖에 없다. 뭐 하다못해 풍력 발전도 그 큰 터빈은 조선 외에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좋을 거다. 당연히 좋죠. 친환경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별로 안 좋았다가 요즘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이건 진짜 사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자마자 이틀 만에 펑 나가라. 그러니까 고액방에서도 동생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따라 붙지 말라고. 싸게 살 기회 곧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틀 만에 올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예요. 그 정보하고 나의 액션까지의 시간이 짧아야 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영상을 찍고 기획하고 섭외하고 찍고 편집해서 올라오고 그걸 내가 또 보는 것까지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이제 이미, 그래서 차트를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때 윤지호 센터장님 아시죠? 좀 굉장히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좀 영상을 못 봤는데 순환적 사고를 한 사람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돌고 돈다. 무국필반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상은 아직 안 봤는데 제목 보고 약간 되게 반가웠어요. 저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오랜만에 이분 영상을 한번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댓글이 그냥 뭐 난리가 났더라고. 안 좋게. 그래서 누군가가 적어놓은 걸 보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제 뭐 한 영상인데 댓글에 한 캡처인 거예요. 그래서 1700대 윤세는 상승문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 1700 왔을 때 그때 인버스 사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더 간다고 했다가 이제 인버스 하는 애들한테 태바지로 먹었고, 결국 3천을 갔죠. 그 3천 딱 넘어가니까 이제 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계속 욕을 먹는다. 그랬더니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돈을 못 벌죠. 대중은 우매하다는 증거. 댓글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영원히 하늘에 닿는 나무는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이 하다못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공룡이 멸종해서도 지구는 끝나지 않았어. 그쵸? 그 정도 소행성 충돌급이 아니면 시장은 어떻게든 바닥을 찾고 지나면 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 끝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하늘까지 가지 않는다. 하늘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욕을 먹게 돼 있다. 이게 좀 반가워서 가져온 거고, 반대의 경우에 또 이게 또 이제 제가 일부러 친구 몇 명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걸 봤는데 이제 날짜하고 촬영 일자까지 다 확인했어요. 하루 전날 찍은 거더라고. 이게 두 개. 이거가 이게 4개월 전이니까 차트에다 표시를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25일 날 녹화라고 2월 26일 날 영상이 올라왔던데, 여기 보면 이제 증시는 반등할 거,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증시는 반등할 것이고 앞으로 20-30% 가능한 주식은 널려 있다. 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6월 30일 날 녹화를 해서 7월 1일 올라온 게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렇다. 저가 배수 하지 말까. 뒤집었어야 되지. 뒤집으면 귀신 같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누구는 뭐,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계속 맞추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계속 틀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쇼핑하고 똑같아요. 비싸고 나쁜, 별로 안 좋은 건 있어도 싸고 좋은 건 거의 없습니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럴 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볼 때, 저의 뭐 노하우라면 별건 아닌데, 저 사람의 메시지보다는 저 사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뭘로 돈을 버나, 이해관계.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지만 저한테 유튜브는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해야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수익이 뭐 일단은 뭐 이 정도 구독자 가지고는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친절한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태면 봐라, 뭐 기분대로 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또 특이하게 예전 한창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할 때는 이제 대깨물이었다가 지금은 또 거짓말 같이 이제 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느낍니다. 이렇게 영상에 웬만하면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몰라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는 이제 비판하는 비판을 하면 이제 뭐 각 잡고 세게 얘기했을 때는 400명씩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쭉쭉쭉 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한 4만 명에서 100명 들어오고 100명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대깨물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약간 그래서 지금 요즘 톡방에서는 굉장히 우파 같은데, 기존에서는 이제 또,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정체성의 혼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저는 어쨌든 끌고 다니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지 유튜버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유튜버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방송이 중심인 분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도 투자를 하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저는 투자자지. 뭐 어차피 내 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민을 이제 좀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도 좀 나누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돈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짜릿하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딱 맞았을 때 그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 그 맞췄을 때 그 짜릿함,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계속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중독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똑같은 얘기할 때 딱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을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하는 거지. 그걸 좀 이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님들이 그렇지만 말 그대로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오피니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리온 채널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방송이 메인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시청률이 나오고 조회수가 나와야지. 아까 유전처럼 이렇게 맨날 오를 때는 하락한다고 욕먹고 내릴 때는 올라간다고 욕먹으면 그나마 센터장님이니까 부르는 거지. 그냥 아닌 사람들 나와가지고 맨날 그 유튜버들도 인터뷰할 때 욕만 달리는 사람 뭐하러 부르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를 너무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시장을 도대체 언제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꼭 실수를 떠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대 소음인데 소음 비율이 커지죠.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고 늦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썸네일로 보죠. 썸네일로 3%나 무슨 이게 좀 경제적으로 좀 유명한 유튜버들한테는 이제 동영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썸네일을 쫙 보고 그리고 그 구독자가 예를 들어 50만이다, 뭐 100만이다 봤을 때 그 같은 채널이라도 조회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댓글 한번 분위기 보고 내용은 뭐 대충 보면 대충 아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서 역발상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돼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던지면 비싸게 살 의지가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지금 주식 사라고 하면 쌍욕이 나오면 그 뭐겠습니까? 새로 사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자금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팔기 싫은데 강제로 파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고나라의 피눈물 에디션, 왜 군대 갑니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봐야지. 오늘 최고의 피눈물 에디션을 봤어. 동생인데 어디 출장 갔다 왔더니 자기 누나가 자기가 170만 원 주고 산 MSI 노트북을 15만 원에 팔아치웠더라. 그래서 자기가 누나의 샤넬백을 10만 원에 그냥 팔겠다고 내놨는데 거래 완료까지 됐더라고요. 그런 피눈물 에디션을 받아야 돼. 그게 뭐겠어요? 팔기 싫은 거 억지로 파는 반대 매매 시장에서는 좀 사놓는 게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웬만하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10만 원 내놨는데 5만 원에 샀게 하면 그냥 차단하잖아요.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찔러보기 즉시 차단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 매매는 뭐겠습니까? 차단을 못 해가지고 자금 관리 실패해서 끄집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줍줍해야지. 그런 거 줍줍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같이 빠져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면 사야지 뭘 또 그거는 아니다. 보유분은 당연히 더 홀딩을 해야 되고 여유가 되면 더 사는 게 맞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근데 대신 또 이럴 때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자금 관리가 그러니까 자금 관리 실패한 사람 걸 사다가 나도 자금 관리 실패하면 내가 이제 그런 곡소리 보소하고 들어갔다가 언제나 뭐 그게 되는 건 나였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될 수 있어요.